가서 노세요. 아니, 뭐 대학교 가서 요즘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세요. 야, 대학교 가야지, 좀 들어가야지, 학교 축제도 조금 괜찮지. 이상한 데 들어가면 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학교 축제가 뭐 고등학교 축제랑 다를 게 없대, 뭐. 이게 뭐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이랬던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또 대학교를 좀 가야지 축제도 또 재밌게 또 즐기고. 또 뭐, 대학교는 기본으로 방학이 2달씩이에요, 최소. 여름방학도 최소 2달, 겨울방학도 최소 2달이야. 뭐, 놀 때가 많아요. 대학교 가면 많이 노세요. 외국은 대학교 들어가면 거의 못 놀거든. 커리큘럼이. 우리나라는 약간 고등학교 때 몰빵이고 외국은 대학교 때 몰빵이야. 언제가 좋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몰빵하고 대학교 때 노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놀고 대학교 때 미친듯이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슬픈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뭐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노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면 대학교 때는 더 자유가 많잖아. 고등학생 때는 놀아봤자 미성년자이고 어차피 노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미국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 많지가 않아.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조금 배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나머지 배우는 거를 다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면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졸업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맨날 컴퓨터 주면서 공부하는데 대학교 올라가면. 일단 그러니까 놀면 언젠가 업보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 언제 빡세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 빡세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세계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NPR 뭐였냐? 우리 한번 서연아, NPR 이제 스마트폰 그만 넣고 이제 NPR. NPR 뭐예요? 순열. 이게 뭡니까? 몰라요. 이런 거야. 좀 쉽게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반에 예시로 넣자고. 우리 반에 한 22명이 있다 봅시다. 22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울 때 쓰는 게 바로 순열이에요. 뭐 3명을 줄 세우던지, 뭐 2명을 줄 세우던지, 아니면 뭐 4명을 줄 세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줄 세울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에서 내가 선착순 3명을 부르겠다면 뭐 22P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이제 몇 개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게 되게 쉽단 말이야. 이 순열이 딱 봐도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이 다 올 수 있겠냐. 맨 앞에. 22명 다 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공식이 제일 쉬워. 직관적으로 보기가 제일 쉽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순열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22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앞에 맨 한 명 왔잖아. 그럼 못 올 거 아니야. 클론이 아닌 이상. 그럼 하나씩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순열이죠. 그걸 조금 더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불러요. 좀 고상하게, 그러니까 줄 세우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정의할 때 어떻게 고상하게 그냥 제일 쉽게 머릿속에 넣는 거는 줄 세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뭐다? 이게 순열이다. 이거 뭐 사실 뭐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닌가요? 이거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치면 나오는 거지. 내가 서열을 딱 쳤어. 서열 NPR 뭐야? 그러면 서열이 나와야죠. 서로 다른 N개의 달걀을 택하여 일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서열아 나올 수 있겠냐? 응? 아니야? 공부 안 할 거야? 버렸어? 야, 우리 인간적으로 여기 공부를 해야 돼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할만하잖아. 제대로 공부하면 할만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하면서 열심히 놀았냐면 약수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죠. 약수. 왜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왔는지, 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근데 보시면서
약수는 좀 아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형 5번으로 갑시다. 유형 5번, 페이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들은 또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3주 차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지나가면 여러분들 기말고사예요. 벌써. 이번에 화정도 30일부터 보냐? 너 이쪽 보냐, 설마? 네, 저희 26일이야 또? 주말 껴서 주말 가서 봐? 요즘 이렇게 화정 이렇게 주말 끼는 거 좋아해. 25일 25일부터 봐? 시간 더 없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놀라운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지? 준영아? 내가 보통 이제 10시 반 이후까지는 무조건 있으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뭐 집에 가면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아니까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 도요일날 일찍 집에 가면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좀 공부하자. 여기 사실은 집 가까운 친구들은 내가 여기 보통 시험 대비 때 되면 이제 12시까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12시까지 나한테 질문 하셔도 돼요. 남아가지고. 집에 안 가요, 선생님. 여기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돈을 써서 뭐 집에 돈이 튄다. 그냥 꼭 스터디 카페를 가야 되겠다. 스터디 카페 사장님한테 돈을 좀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공부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제 뒷시간에도 그냥 더 늦게까지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하고 불 끄고 나가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난 12시에 퇴근하긴 하는데, 난 오늘 뭐 태국 2시까지 수입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태국 2시까지 공부하다가 가라고 해요, 문 닫고. 뭐 여기 문 닫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불 끄고 문 닫고 가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건 상관없어요. 문만 잘 닫고 가시면 돼요. 문만 되겠죠? 뭐 여름에는 뭐 에어컨을 켰어. 그럼 에어컨을 잘 끄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대비 때는 뭐 개방하긴 하는데 뭐 12시 넘어서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봤을 때는 늦게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준영이 뭐 늦게까지 나와서 공부할 계획이었어? 아니야. 그런 계획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스터디 카페처럼 여기는 학원이 아니어서 제한 시간 같은 게 특별히 없습니다. 10시에 꼭 문을 닫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지만 공부방은 자유로워요. 학원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10시에 칼같이 끝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11시까지 수업하고 그러잖아요. 고2들 보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학원법을 안 따라도 돼가지고 공부방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우리 서울도 늦게까지 공부하셔도 돼요. 엄마한테 새벽에 데려놓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집에 가면 여러분 일찍 안 자잖아요. 아니, 진짜 일찍 자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 최소 내가 봤을 때 새벽 2시 전에 자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 보는데? 넌 몇 시에 자냐? 12시. 12시? 아, 진짜? 너 진짜 일찍 잔다. 내가 봤을 때. 야, 12시면 일찍 자는 거지, 고1이.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일찍 자는 거 아니야? 너도 12시에 자? 일찍 자네? 서윤이면 12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11시 자. 그래? 뭐 이렇게 빨리 자? 무슨 뭐 새나라의 어린이니까 왜 이렇게 일찍 잡니까? 너무 졸려? 야, 선생님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늦게 자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시 전에 자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새벽 1시에서 그 사이에 깨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웬만해서 11시 전에 취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깨요. 그날 밤 새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빨리 자도 선생님이 이제 취침 시간이 웬만하면 1시 이후에 자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 6시간 자면 깨요. 많이 못 자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몸이 배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뱄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잘 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풉시다.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1091번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알아보면 지불 방법은 뭐냐? 봐봐, 이게 다른 거야. 예를 들게 1,000원짜리 한 개랑 500원짜리 두 개가 다른 거야. 금액은 같아, 안 같아? 1,0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두 개. 근데 지불 방법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지불 금액으로 할 때는 1,000원짜리 한 개랑 500원짜리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걸 이제 구분하자 이거예요. 방법으로 할 때는
몇 개를 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을 구매할 때는 금액이 같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2091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를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100원짜리 1개에 100원 1개, 그 다음에 50원 3개인데 이게 좀 이따 금액으로 살 때는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가 똑같잖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10원짜리 동전 2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한다면 약간 이게 느낌이 뭐냐면 봐봐. 100원짜리가 1개 있지. 그럼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왜 2가지냐?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 거야. 100원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0개를 내도 되고 아니면 1개를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서윤아, 5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나오겠냐?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2개니까 우리 준영아 몇 개 나오겠냐? 제가 3가지.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합의 법칙 쓸까? 고배 법칙 쓸까? 지불하는 거니까. 무슨 법칙 쓸 것 같아? 고배 법칙 쓰겠죠. 왜냐면 뭐 1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10원짜리 연달아 내일 거 아니야. 고배 법칙을 써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답일 것 같지만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1개를 빼야 돼요. 왜 1개를 빼야 되냐? 다 안 낸 거. 다 안 낸 건 지불한 거 아니잖아. 아니야? 여기서 0개 낸 거, 여기 0개 낸 거, 여기 0개 낸 거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낸 건 지불한 게 아니죠? 맞죠? 지불한 거요? 아무것도 안 냈는데? 그치? 먹튀죠, 그러면? 그래서 1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빼야 된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안 낸 거. 100원, 10원, 100원짜리도 0개, 50원짜리도 0개, 10원짜리도 0개 한 번 하나 빼줘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안 낸 거예요. 0원 낸 거를 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배 법칙 쓴 다음에 하나 빼면 된다. 이게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방법의 수.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23이 나오겠죠? 4, 2, 8, 3, 24에서 1 빼니까. 근데 이제 지불 금액으로 가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문제인 거야. 왜냐면 여기서 겹치는 게 있어.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몇 개가 겹치죠? 2개가 겹치니까 얘를 안 겹치게 하려고 1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50원짜리를 바꿔요. 준영아, 몇 개로 바꾼다고요? 50원. 이건 5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겠어요? 2개. 그러니까 이게 바꿔버리면 50원짜리가 5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지. 지불 금액을 할 때는. 왜냐하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겹치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50원짜리 몇 개죠?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3가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된 건 빼야 되니까 이거 몇 가지 나온다? 이거는 17개. 지불 금액 할 때는 겹치는 것들을 한 개로 이제 모아서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쬐끄만 걸로 바꾸면 돼요. 쬐끄만 걸로.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 너무 쉽잖아. 그치, 서연아? 너무 쉽지 않냐? 내겠냐? 너 같으면? 네? 잘 안 내요. 너무 재미없잖아. 진짜. 왠지 초딩도 맞힐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거? 아닌가? 자, 1094번. 야, 길찾기 문제도 중학교 때부터 좀 보지 않았냐, 이거? 지금까지 길찾기 문제? 자, 1094번에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나간 데는 못 가요. 이제 2가지 경우가 있겠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나눠서 풀어봤자. 또 이제 둘이 뭐 중복되거나 겹치는 게 없으니까 각각 구한 다음에 무슨 법칙 쓰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안에 고배 법칙도 있고 합의 법칙도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 고배 법칙도 합의 법칙도 있고. 누구 왔어? 밖에? 쿵쿵거리지 않냐? 누구 왔나? 뭐 와? 소리 되지 않나? 누구 왔어요? 그럼 뭐 왜 거기 있어? 공부하는데? 일단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러 왔네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건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몇 개냐 이게? 4개냐? 4개고 이게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고백 법칙 쓰겠죠? 여기서 고백 법칙 쓰죠? 연달아 가는 거니까 4, 2, 8가지가 나온다. 4, 2, 8이 나오고 A에서 D로 가는 건 3가지고 여기는 4가지니까 9, 8가지고 12가지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고백 법칙 쓴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의 법칙 써서 8 더하기 12에서 20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1096번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1096번. 1096번. 요 안에 B하고 D 사이에 도로를 몇 개 추가해야지. 돼있지? X계란 놓고 푸세요. B하고 D 사이에 X계란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앉아서 온 김에 공부 좀 하세요. 대답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공부하러. 문자를 안 봐요, 제가. 그래. 안 올 생각이라니까. 대답이 올 생각이 없을까? 자, 1096번 풀고 있나요? 답은 뭐예요? 뭐야? 못 풀었어? 이거 왜 못 풀어? 풀고 있어요? 자, 갈 수 있는 경우가 1번부터 써보면은 A, B, C 2번은 A, B, D, C 3번은 A, D, C 4번은 A, D, B, C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로 나누겠죠. B하고 D에다가 X 넣으면은 그럼 얘는 뭐 2 곱하기 몇이야? 3인가? 2 곱하기 3이 나와서 6이 나오는 것 같고요. A, B, D, C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X인가요? 모르니까 B, D, X가 나고 해놓고 그 다음에 D, C가 2가지니까 4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D, C는 3 곱하기 2니까 마찬가지로 6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3 그 다음에 DB는 아까 X라고 모르니까 X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니까 9X 다 더합니다. 6 더하기 4X 더하기 6 더하기 9X가 몇이 나와야 된다? 9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해보면 알겠지만 X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13X 더하기 10인데 10이 넘어가면 78 13X는 78 그래서 X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의 다리를 추가해야지만 도로를 추가해야지만 90까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멍 때리고 안 펴고 있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순역은 최소 다 끝내야 되는데. 테스트 치르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요것도 이제 고백 법칙 쓰는 문제인데,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한데, 1097을 보면, 이것도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인접한 색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배 법칙 쓰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색칠하는 건데 좀 잘 안 나오는데 뭐 여기 셀을 다 갖다 놔야 되니까 A, B, C, D, E가 돼가지고 일단 5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주, 노파검, 빨주, 노파검인데 일단 A부터 보통 색칠을 합니다. 그럼 A는 뭐 5가지 색깔 다 올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5가지 색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되냐? B는 여기 A 칠한 거 빗나가야 되니까 얘 A 칠한 거 바꾸어야 되니까 4가지가 됩니다. 왜냐면 A 칠한 색깔은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웃한 거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인접한 것은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 피했지 4가지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해야 돼.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야. A랑 C를 피해야 되니까 D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E도 A랑 D랑 인접했죠. 2개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접한 거 피하는 거 이제 고배 법칙 적용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것도. 그래도 뭐 잇따라 연달아서 계속 색깔 칠하는 거니까 다 곱하시면 돼요. 연달아서 곱하는 거니까. 고배 법칙이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랑 이제 이게 9하고 5, 4, 20이니까 180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랑 차이점이 있냐면 1100번은 얘랑 1100번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1100번은 왜 달라지냐? 그거 한번 같이 봅시다. 대부분 다 틀리는데 1100번 풀하고 다 틀리는데 쟤랑 1100번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1100번하고. 자, 1100번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뭔 차이가 있냐? 같은 문제가 아니고 얘는 상문제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대충 이제 원을 대충 그려놓고 여기 A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B, C, D를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B, C, D를 넣었다고 치면 자, 일단 봐봐. A부터 칠할 거야. 가장 가운데 있는 거. 5개 칠할 건데 A는 A, B, C, D를 칠할 거야. 이렇게 A, B, C, D, E를 칠하는데 A는 5가지가 올 겁니다. 뭐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5가지 색깔 중에서. 그러면 B는 몇 가지가 되겠냐? 우리 서연아. 뭐 4가지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C는 몇 가지가 되겠냐? 우리 준영아. 3가지가 되겠죠? 그죠? D는 몇 가지가 되겠냐? 우리 3가지. E는 몇 가지가 되겠냐? 여기서 이제 틀립니다. 왜 틀리냐? 자, 이 D가 3가지까지는 오는 게 맞거든? 여기 D에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 D에서 조심해야 되냐? 잘 보세요. 내가 2를 칠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봐봐. 2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요 3가지 색깔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B랑 D가 색깔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걸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둘이 색깔이 같아버리면은 얘는 얘랑 얘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 색깔 다르잖아? 얘 색깔 다르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B하고 D가 색깔이 같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D를 칠할 때 색깔이 같은 경우랑 색깔이 다른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게 없죠. 여기서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B하고 D랑 뭐 색깔이 같거나 다르거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이 문제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문제. 다를 수 없어. 다를 수 있죠. 같아도 상관없죠. 왜냐면 얘 칠할 때 얘 영향이 없잖아. 보면 알겠지만 봐봐. 요 2는 요 3개랑 맞닿아 있잖아. 근데 여기 2는 누구랑만 맞닿아 있죠? 2개랑만 맞닿아 있잖아. 이 2만 피하면 되잖아. 아니? 이 칠할 때 여기는 A랑 D만 피하면 되잖아, 색깔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 칠할 때 누구 색깔을 다 신경 써야 돼? 요 3개랑 맞닿아 있잖아. B하고 A하고 D하고 맞닿아 있잖아. 이 2를 칠할 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3가지 색깔을 다 영역의 색깔을 조심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봐봐. B가 누구랑만 맞닿아 있어?
A하고 D랑만 맞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이 두 개는 색깔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웃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두 개랑 이웃해 있냐, 아니면 이렇게 세 개랑 이웃해 있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2는 이 세 가지 색깔하고는 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했지만. 근데 봐봐. A랑 B는 같을 수가 없어. 이웃해 있으니까. A랑 B도 같을 수가 없어. 이웃해 있으니까. 이웃한 것끼리는 같은 색깔이 안 되잖아. 근데 B하고 D는 이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같을 수가 있어요. 있지. 왜냐면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칠해도 되잖아. 5가지 색을 꼭 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써도 돼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중복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중복 사용해도 좋다. 거기 문제 읽으면 중복 사용해도 돼요. 그러네. 같은 색만 안 칠하면 돼요. 인접한 거를.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풀 때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D를 세 가지가 나오잖아. D를 세 가지를 나눌 때 이거를 두 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누구랑 색깔이 같은 경우? B하고 색깔이 같은 경우. 이게 B하고 같은 색. 두 번째는 B랑 다른 색일 경우로 나눠야 돼. 당연히 B랑 같은 색인 경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오겠어?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뭐 B랑 같은 색깔이니까 한 가지야, 무조건. B랑 다른 색깔은 몇 가지 나오겠죠?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B랑 다른 색깔이니까. 맞죠? 왜냐면은 B랑 다른 색깔이라는 거는 얘는 누구 피해,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니까 두 가지로 나오겠죠. 오케이? 두 가지. 그러면 봐봐. 이때 2는 어떻게 되냐? B랑 같은 생각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아. 얘는 달라. 그럼 얘는 몇 가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서연아? 얘네들이 같을 때 얘는 몇 가지 색깔이 되겠어? 선택할 수 있겠어. 3가지.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 근데 얘가 달라.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준영아 얘 몇 가지 색깔이 선택할 수 있겠냐? 2는. 다 달라. 다 피해야 되잖아. 그럼 얘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어? 5가지 색깔이잖아. 5개 중에 3개 피한다고. 몇 가지 나와? 2가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요 D를 칠할 때 두 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B랑 같은 경우랑 B랑 다른 경우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상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 문제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얘가 세 개랑 엮어지는데 이게 둘이 같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구나. 그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여기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2에서 3가지, 여기서 4가지에서 7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가지죠?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그래서 5, 4, 20, 60, 420까지. 여기 7까지 나온 거 나중에 이제 곱해줬어요. 다 420까지가 나오고. 그래서 7까지 나오죠? 이게 7까지 더해가지고 합의 법칙. 나눈 거 더해주면 돼요. 다 곱해줬어요. 7까지니까 마지막에 7까지로 곱해줬습니다. 곱해 법칙으로 쭉쭉쭉 풀어줬다. 수용도를 이용하는 거는 그 유형 8번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노가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용도는. 그래서 수용도 문제는 뭐 요즘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긴 하는데, 잘 이해 안 돼요? 여기 1 곱하기 3에서 3가지, 2 곱하기 2에서 4가지에서 여기 쪽에서 D하고 2 칠하는 게 7가지에 더해가지고 다 곱한 거예요, 그냥. 1 곱하기 3 그게 어떻게 나와요? 이게 같은 색깔이잖아, B랑. 같은 색깔이니까 한 가지라. D가요? D가. 얘랑 같은 색깔 해야 되잖아, 보통 B랑.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B랑 같은 색깔이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B랑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B를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부분은 약간 순열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들이 약간 노가다 문제들이 많아요. 직접 세보고. 그러니까 원래 경우의 수가 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품격 있고, 조금, 뭐라 그랬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야 된다고 했는데, 막 노가다를 세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막 센다는 게 아니죠.
비슷해요? 네. 자, 우리 1101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01번. 이 수영도 문제는 뭐 요즘 잘 출제되지 않지만 그냥 직접 진짜 다 세보는 거야. 이런 거야. 1, 2, 3, 4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A1, A2, A3, A4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는 I가 아니다. 이게 뭐야? 1이면 A1은 1이 아니다. 여기서 여긴 1이 되면 1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도 2가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도 3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도 4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피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1은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자리에 2는 있을 수 없고, 세 번째 자리에 3이 있을 수 없고, 네 번째 자리에 4가 있을 수 없도록 배열해봐라. 그래서 이걸 다 해보는 거야. 다 해보는 게 노가다 문제 대놓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1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2, 3, 4가 있겠죠. 2, 3, 4로 나눠서 다 해봐요. 이제 진정한 노가다의 시작입니다, 이게. 노가다 문제예요. 나눠가지고. 자, 2가 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A2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겠죠? 1, 3, 4가 남았는데 1, 3, 4가 다 올 수가 있겠죠? 1, 3, 4 2가 왔으니까 1, 2, 3, 4 쓰는 거야. 1, 2, 3, 4 1, 3, 4 올 수 있어요? 2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볼게요. 1이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3, 4가 남았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3이 올 수 없죠. 무조건 뭐가 와야 돼? 4가 오고 마지막에 뭐 와야 돼? 3이 와야 되는 거죠. 3, 4가 되면 안 돼요. 3이 오면 안 되고 4가 오면 되는 거. 여기 3이 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 1하고 4가 남았잖아. 맞지? 근데 여기 1이 오면 여기 4거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와야 돼? 4하고 1이 와야 돼. 이거 다 그냥 누구나 다 세보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2하고 4가 왔으니까 남은 게 1, 3인데 당연히 좀 여기 3으로 올 수 없잖아. 무조건 누가 와야 되죠? 1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3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은 자리에 같은 수 못 오니까 다 세는 거예요. 자, 그럼 3이 왔다고 칩시다. 3이 오게 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4거든요? 근데 2는 못 와요. 2는 못 오니까 뭐랑 올 수 있는 거죠? 1, 4만 올 수 있습니다. 2는 못 와요.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2는 두 번째 자리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1이 왔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2, 4거든요? 근데 2하고 4가 오면 안 되죠. 마지막에 옵니다. 그럼 여기 뭐 4하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 4가 왔으면 이제 1, 2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1, 2가 다 올 수 있어요. 여기 1이 오면 여기 뭐가 오면 돼? 2가 오면 돼. 여기 6가 오면 1이 오면 돼요. 나눠준다. 다 세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나오고 9가지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수용도 문제는요, 진짜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구조로 내가 하나씩 다. 그래서 4가 오면은 그 다음에 뭐 올 수 있겠어요? 2 못 오니까 1하고 3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1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올 수 있겠어요? 1, 4 왔으니까 2, 3이죠. 3은 못 오잖아, 여기. 여기 2 오고 3이 오는 거예요. 그럼 4, 3 오면 여기는 1, 2가 다 올 수 있겠고 1이 오면 여기 2가 오는 거예요. 2가 오면 1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온다? 9가지가 올 수가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다 세란 문제예요, 수용도 문제는. 그래서 뭐 4개 정도는 해보세요. 4개 정도는 다 해보세요. 4개 정도는. 이거 다 해보세요. 다 직접 해보세요, 제발. 직접 안 하면 또 못해요. 옛날에 그 시키면 절대 못하더라고. 5개까지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5개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요런 수용도 문제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한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이에요. 수용도 문제는. 뭐 4개 정도는 해보세요. 잘 안 나오더라도.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위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순열이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순열이 왔어요. 줄 세우기. 너무 좋죠? 소연아? 자, 스마일. 웃으세요. 1103번에서 여러분 웃음을 강요하고 있죠? 스마일. 1103번에 스마일 나오고 있죠? 순열 드디어. 자, 순열. 스마일에서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1년으로 나열하는 경우. 야, 대놓고 순열 문제 아닙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줄 세우기 문제죠. 1103번 문제가 대놓고 승렬 문제죠. OP에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 택해서 줄 세우는 거. 그럼 이건 다 공식 알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60이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이 60이 60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60으로 다 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게 줄 못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형 9번 너무 쉬우니까 민망하잖아요. 아닌가요? 쉽잖아요. 너무 이거 뭐 나오면 다 맞. 야 1105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겠죠. 1105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10이다. 이거 뭐 쉽잖아요. 1105번. 뭐 풀어보세요. 1105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np의 2가 되겠고요. n 곱하기 n-1 되겠고 이게 210이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그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같으면 안 돼요.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니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 서윤이가 2명이 있진 않잖아요. 반대. 아, 응, 다 달라야 됩니다. 이 순열은. 다 다른 거에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같은 사람 없잖아요. 일란성 상들이 달라요. 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몇이죠? 뭐 2개 곱해야지 210 나오죠. 뭐 2개 곱해야지 210 나오니까. 소인수분해 하면 되지 않냐, 이거? 이게 10 곱하기 21이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인가? 그죠? 그래서 이게 2개의 차이 나잖아. 이렇게 2개씩 모으면 되겠네. 14, 15.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소인수분 해가지고 잘 조합해가지고 나오도록 한 개 차이 나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5랑 14가 곱해진 게 210이니까 n은 뭐가 된다? 15다. 아니면 2차원식 풀어도 돼요. 뭐 2차원식 풀기도 귀찮잖아. 이거 뭐 그냥 대충 소인수분해해서 1차이 나는 거 찾으세요. 그냥 뭐 이거 언제 귀찮게 또 2차원식 푸냐. 자, 뭐 이런 문제들, 뭐 이거 틀리면 이제 여러분 혼자 틀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는. 뭐 수포자 애들은 빼고요. 애들은 어차피 그냥 버리면 되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이거 틀리면 이제 혼자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나 혼자 도리아청청하게 이거 튀었다. 그죠? 이게 순열만 내면 너무 쉽지 않아. 야, 이거 어려울 수 있겠냐? 야, 도윤아 이거 어려울 게 있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를 속내하면 이제 뭔가를 섞어요. 순열에다. 조건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이웃하는 조건 표시하세요. 이웃한다. 이 사례가 있죠. 이제 여자친구들이 꼭 화장실에 갈 때 같이 갑니다. 보면 아닌가요? 전 아닌데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같이 가죠. 아니?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도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얘 없으면 난 절대 살 수 없다고. 혼자도 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아니면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안 가면 안 되겠다는 분. 그치? 꼬잉빼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야 준영아? 있어 없어 학교에? 그런 애들. 잘 몰라? 커플들 없어 아직까지? 아직 청정합니까? 학교가? 애정 한각하면서도 이제 막 짜증나게 만드는 애 없어? 대놓고 하진 않아? 대놓고 하면 좀 짜증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우리, 서양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싫어할 수 있죠. 자, 결론은, 이웃한다! 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웃하는 걸 어떻게 세면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A, B, C, D, E라는 5명이 있는데, 여기 5명을 줄 세우는 거는, 뭐, 5팩토리얼 하면 되잖아. 5P에 5니까 5팩토리얼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줄 세울 때, C하고 D가 절대 떨어질 수 없대. 나는 줄을 세울 때 무조건 이웃해서 줄을 세워야 된대. C하고 D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C하고 D를요, 그냥 하나로 묶어요. 한 몸처럼 생각해요.
일심동체의 느낌으로,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심이체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묶음으로 봐요. 이웃에 선다고 하면 한 묶음으로 봐요. 그러면 얘를 한 묶음으로 보면 총 몇 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냐면, 총 몇 명 줄 세우면 되죠? 한 묶음으로 보면? 지금 몇 번? 아니, 내가 문제를 만든 거야. 이웃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5명을 줄 세울 건데, C하고 D가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 CD하고 T하고 D를 묶어요. 한 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4명. 그럼 4명 줄 세우는 거는 4팩토리얼이야. 다 P에 다니까. 4, 3, 2에 돼가요. 4팩토리얼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뭐 A, 뭐 C, D 한 묶음 되고, 그 다음에 뭐 B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진 거야. 막. 이런 게 이제 4팩토리얼이 있는 거야. 이때, 얘네 둘은 다리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 둘 사이에서 다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지. 그걸 곱해주면 돼. 그게 2팩토리얼. 그냥 이웃해서 줄 세우라 그러면 걔를 한 묶음으로 봐요. 그냥 너네 그냥 하나로 해. 근데 줄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줄 세우면 돼요.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죠? 충분히? 엄청 어렵지 않죠? 또 이웃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꼬일배기 싫긴 하지만 그냥 하나로 뭉쳐서 줄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줄 세우시면 된다. 만약에 이게 3명이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 3명. B, C, D. 이번에 이제 3명이 죽고 못 사는 거였다고 쳐요. 조금 이상한 관계이긴 하지만 뭐 삼각관계였다고 치시고요. 내 경우 이런 얘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3명이 같이 다니면 1, 2, 3 3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줄 세우면 돼. B, C, D를 또 줄 세우면 돼. 그럼 또 뭐를 곱하면 되겠냐 서윤아?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죠? 3이 1이니까. 이해됐어요? 요거야. 요게 이제 이웃하는 거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엄청 어렵진 않죠? 들으면 그렇게 세우면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세면은 쉽게 셀 수 있겠구나. 충분히 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 개념을 가지고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 이제 이웃하는 거랑 뭐 이웃할 수 없는 거 또 싸워가지고 이제 찢어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쟤랑은 무조건 같은 조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지 서연아? 수련회 갔을 때. 또 이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 나 쟤랑 같은 조 되면 절대로 수련회 안 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또 갈라놔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절대 제 옆에는 못 가요. 아우 너무 싫어. 옆에만 있으면 너무 짜증나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없었어? 서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전 다 잘 지내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또 그렇게 싸웠던 친구들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됐을 경우 또 이제 잘 헤어지면 괜찮은데 또 이제 지저분하게 헤어지면 또 난 쟤랑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1학년 3명과 2학년 4명을 1위로 세우는데 1학년 학생들끼리는 이웃한대요. 1학년 애들이 선배들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3명 얘들 한 묶음을 묶어요. 그 다음에 2학년 4명 먼저 줄을 세우죠. 그럼 이제 몇 명을 줄 세우게 되는 거죠?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5P에 오니까 5팩토리얼이 돼요. 5P에 오니까 그 다음에 1학년들끼리 같이 줄 세워요. 3명. 그럼 뭐를 곱하면 되죠?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죠? 3P에 3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이 나오겠고요. 3팩토리얼은 6이 나와가지고요.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약간 이거 응용한 문제가 1109번 문제인데 교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풀고 쉽시다. 1109번. 아니 저 1109번 정도는 저 응용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느낌 왔어요. 1109번. 이거 상문제긴 한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1109번. 에이 좀 더 껌이죠. 제가 배운 개념이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 서연아. 그치? 1109번 정도 껌이에요. 그러면 풀 수 있잖아. 1109번. 1109번 한번 풀어보세요. 또는이 더하는 거죠? 또는이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조금 짜증나요. 문제가. 또는이니까 A,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보여야 되겠고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구하시고요. 두 번째가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 구하시고요. 더하면 나와야 될 텐데 이 또는에서 무조건 더하면 좀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앞에서 기억하나요? 또는 할 때 더하면 합의 법칙 쓰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가 충족돼야지 더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을 때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죠? 그거를 빼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C와 D 그리고 D와 E가 동시에 이웃하는 거예요. 이걸 구해서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들으면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C하고 D는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럼 이건 쉽잖아.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거 뭐 쉬울 거라고 봐요.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동시에 이웃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C하고 D하고 D가 2를 동시에 이웃하면 봐봐. 무조건 누가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D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왜 학문대인지를 한번 볼게. 이게 D가 무조건 가운데 있고 이거는 D를 기점으로 C가 앞에 있고 D에 있던지 아니면 D를 기점으로 E가 있고 C가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야. 맞잖아. 동시에 이웃하려면 무조건 D가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CD도 이웃하면서 DE도 이웃하면 D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 CDE를 한 묶음으로 볼 거야. CDE를 한 묶음으로 볼 거야. CD를 한 묶음으로 볼 건데 이 CD 줄 세우는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CD로 줄 세우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내가 여기서 이 문제 풀 때는 요거 풀 때는 CD를 한 묶음으로 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묶음 본 다음에 얘 줄 세울 때 나오는 걸 곱해줬잖아.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줄 세울 때 뭐 한 팩을 곱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한 팩을 곱할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줄 세울 때 CD가 한 묶음 될 때 무조건 D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줄 세워봤자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CD가 줄 세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2를 곱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한 팩 그냥 곱하면 됐잖아. 왜냐면 그거 그냥 줄 세우면 됐으니까. 근데 얘는 줄 세우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 한 묶음 한 다음에 그럼 총 몇 명이야? 1, 2, 3, 4. 4명이죠? 4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줄 세울 때 한 팩이 아니라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저 4는 뭐예요? 이게 4명이잖아. 1, 2, 3, 4. 얘가 3개 한 묶음으로 봤잖아. CD를 지금 한 묶음으로 봐서 줄 세우는 거잖아. 아, 그럼 쟤도 더하는 거예요? 3번도? 얘를 더하냐고요? 그러니까 3번이 아니에요? 3번을 빼줘야죠. 1, 2번 더하고 3번을 빼줘야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 셌고 여기서 셌는데 동시에 센 게 있잖아. 두 번 중복해서 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이런 거야. 내가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한번 저번에 예제를 한번 설명해 줬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쉬운 걸로 볼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서연아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낸 거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배수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세면 되는 거야? 3의 배수 센 다음에 그러면 뭐야? 2의 배수 셀 때 여기서 2, 4, 6이고 3의 배수 때 3, 6인데 이게 겹치잖아. 겹치 안 겹쳐? 겹치니까 여기서 6의 배수를 빼줘야 돼.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경우 6의 배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이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두 번 됐잖아. 중복된 건 빼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거 세라고 하면은 2, 4, 6, 3, 6이니까 실제적으로 3 더하기 2 하면 안 된다. 네 가지가 나와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6 때문에 더 하나가 더 터진 거지? 겹치는 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듣냐 지금? 그래서 겹치는 걸 어떻게 했냐? 빼줘야 된다 안 빼준다? 빼준 거야. 똑같아. 여기서도 C하고 D가 이웃하는 경우 세고 D하고 E가 이웃하는 거 셌어. 더하면 끝나면 좋아. 언제 끝나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 중복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하면 끝이야.
여기서는 중복하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센 거랑 여기서 센 것 중에서 이런 중복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마 이 합의 법칙 할 때 되게 설명을 많이 했을 거야. 중복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하면 돼. 근데 중복하는 게 있으면 더했다가 중복한 거를 빼줘야 된다. 이게 지금 중복하는 거니까 빼준 거야, 지금. 3 더하기 1을 하고 여기 빼줬다는 얘기야, 지금. 6이 중복되잖아. 6의 배수가.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잖아. 중복된 걸 빼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것도 똑같아. 얘가 있고, 첫 번째 케이스가 얘가 사건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이거 A 또는 B였어. 그래서 A랑 B를 셌어. 셌는데, A면서 B인 게 중복된 게 있어. 그걸 이제 해가지고 빼줘야 된다는 거야. 중복된 걸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 얘는 빼는 게 많아요? 요즘만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복되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도록 내가 설정을 한 거고, 이 문제는 중복되는 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 구조는 그거야. 또는으로 연결된 경우의 수 문제는 합의 법칙을 쓰는데, 합의 법칙을 온전히 쓰려면 중복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A랑 B가 동시에 발생되는 게 없어야 돼. 근데 이렇게 A랑 B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에서는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세서 두 개 더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상문제예요. 그리고 요거 세는 것도 쉬워, 안 쉬워? 이것도 어렵잖아, 이것도. 생각보다. 요거 세는 것도 어렵잖아. 그래서 요게 5 빼기 아까 전에 몇이었죠? 120이었나요? 이게 240일 거예요. 이게 240이 되겠고요. 4 빼기 24니까 24 곱하기 22에서 48이에요. 두 개 더한 다음에 48을 빼주면 돼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요 구조. 그럼 몇이 되냐면 480에서 48을 빼니까 답은 432가 나옵니다. 답 있어요? 저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했어? 경우에서 나가고 있어. 경우에서 4번.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우리가 지금 진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웃하지 않겠다. 뭐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BC가 싸웠어. BC가 싸워서 BC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또 BC를 이제 갈라놔야 된다. 라고 한다고 치면 이웃하지 않는 거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웃할 수 있는 놈을 먼저 배열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열한다? A, D, E를 배열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승렬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웃하지 않는 승렬은 이웃할 수 있는 놈을 먼저 배열해요. 이웃할 수 있는 놈을 먼저 배열해요. 그러면 A, B, C가 이제 싸웠어. B, C를 이제 따로 보낼 거면 A, D, E를 먼저 배열해요. 그러니까 A, D, E를 먼저 이렇게 배열합니다. 이 A, D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3팩이 되겠죠? 아니에요? A, D를 먼저 배열해요. 이게 3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 사이사이가 몇 개가 나오냐면 1, 2, 3, 4. 요 네 가지에다가 이 두 명을 배열해요. 사이사이에다 배열하면 둘이 이웃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총 네 가지가 있죠. 그럼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4P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이사이에다가 배열할 때, 근데 보통 사이사이 하면 이게 세 개 배열했잖아? 그럼 4개 나와요. 왜냐, 앞뒤로 해서 더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 4명 배열했으면 사이사이 몇 개 나오겠어? 5개 나와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2개를 배열하면 돼요. 서로 다른 4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 거를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웃할 수 있는 놈을 먼저 배열해요. 이웃할 수 있는 놈을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할 수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한다? 배열하면 돼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 순전의 수예요. 됐죠? 어렵냐? 준영아? 유준영? 어려워? 괜찮아? 너무 쉬워? 학교 다 배워서 너무 쉬워? 껌이야? 여기는 아무튼 안 배웠어? 자, 1110번으로 가자면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 등반하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들을 배분시켜서 야 여자들 친구들 못 올라오면 끌어줘야 돼 붙어 다니지 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먼저 여자 3명을 배열합니다. 남둘 여셋인데 여자를 먼저 3명을 배열해요. 여1, 여2, 여3 이렇게 배열합니다. 3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남자 2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P에 2가 된다는 거죠. 서연은 어렵냐? 어려워? 배열할 수 있는 먼저 배열하고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3팩은 6이고요.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돼서 답은 7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여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네. 배열할 수 있는 거, 이웃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할 수 없는 애를 배열하면 됩니다. 남자를 먼저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안 되죠. 세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웃할 수 없는 애를 나중에 배열하는 거야, 사이사이에다. 이웃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몇 개 풀면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배우는 이 조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 나올 때는 다 복합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112번에서 3명의 학생이 1112번에서 자, 이 문제 약간 변형이 일어났어요.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9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3명의 학생이 9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아요. 네, 얘네들 다 이웃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을 시킨 거냐면 아무것도 안 앉아 있는 애들을 먼저 배열해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만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 중에서 빈 의자는 몇 개가 나올 거죠? 6개. 빈 의자 6개를 배열합니다. 얘네들은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빈 의자들은 다 이웃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빈 의자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 똑같으니까 배열해봤자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6개 의자가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달랐으면 6팩토리얼이 나와요. 다 다르면 뭐 여기 다 6명이 다 다르잖아. 줄 세우면 똑같이 6팩이 나오는데 의자가 다 똑같아. 어떻게 줄 세워도 몇 가지인 거야? 다 한 가지인 거야. 의자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배열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놈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빈 의자 6개랑 빈 의자 6개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람이 앉은 의자, 학생이 앉은 의자 3개를 배열하는 거야.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게 이웃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웃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됐어?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거야 문제에서. 근데 얘는 빈 의자 6개는 다 똑같으니까 배열해봤자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빈 의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볼게. 이렇게 별이 된 거야. 빈 의자 6개가. 한 가지. 이게 만약에 다 달랐어. 문제에서 다 다른 의자였어요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6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다 같은 의자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게 6개면은 사이사이에 몇 개 나오죠? 7개. 7개에다가 학생이 앉은 의자 3개를 배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7개다. 그러면 둘이 이웃할 수가 없겠죠. 사이사이에다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7개니까 뭐가 되는 거야? 7P에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달라진 거지. 다 똑같은 의자라고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지금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돼 있어, 문제가. 왜냐면 너무 대놓고 똑같이 내면 너무 쉽단 말이야. 이게 그냥 내지도 않지. 그래서 이게 7, 6, 5가 돼가지고 210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답인 거죠. 자, 그러면 1113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게 함께 나오는 거예요.
1113번. 1113번.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막 같이 나오고 막, 그래, 짬뽕이야, 다. 문제들이. 1113번. 이해됐어? 응. 11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해하면은 풀만해. 그리고 요게 제대로 풀어야지만 답안지를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개념이랑 관계없이 풀면은 답안지 봐도 왜 저렇게 푸는지 몰라요. 저 가야 돼요. 1113번만 풀고 가세요. 네? 이미 두 번. 아, 왜? 내일도 오나요? 네, 안 와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자, 일단은 누구를 먼저 배열하면 되냐면 4, 5, 6을 빼고 1, 2, 3, 7을 먼저 배열합니다. 1, 2, 3, 7을 배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4, 5, 6은 나중에 4, 5, 6은 나중에. 자, 먼저 1, 2, 3 배열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 2, 3, 7을 배열하는 경우는 3팩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 2팩을 곱하면 되겠죠? 이웃하는 거 배열하는 거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이사이가 몇 개 나오죠? 4개죠. 이 4개에다가 이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를 곱하면 되는 거죠? 4p에 3을 곱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딱 보면은 아 저게 어떤 식으로 저게 나왔구나 이해가 돼야 돼. 배운 대로 풀면은. 그래서 이거는 막 섞어서 막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쉽게 내질 않아. 다 왔지 뭐 이거 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게 문제겠습니까? 이게 쉽기 때문에 3팩은 6이고 2팩은 2고 4p에 3은 24가 돼가지고 12 곱하기 200 몇이냐? 288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들이 나와요. 조건들이 쭉 나와서 또 한번 봅시다.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먼저 양 끝에 여학생이 오니까 지금 남자 3명, 여자 4명이에요. 그럼 양 끝에 여학생이 오잖아. 이 여학생을 먼저 배열해요. 양 끝에다가. 여학생이 총 몇 명 있죠? 4명이니까 양 끝에 여학생을 배열하는 경우는 4p에 2가 되겠습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1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양 끝에다가 여학생들을 세워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남냐? 여학생 2명 빠졌으니까 여기는 남자 3명, 여자 2명이 남아요. 총 몇 명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5명. 5명 줄 세우면 돼요. 그럼 5명 줄 세우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죠?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끝이에요. 안 어렵죠? 양 끝에 먼저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나머지 다 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3, 12에다가 5팩은 120이었나? 1440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맨 앞과 맨 뒤에다 먼저 배열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배열하는 게 나와요. 교대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1115번이에요. 1115번 보면 이게 이제 양 끝에 배열하는 경우. 이게 조건들이 양 끝에 배열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양 끝부터 먼저 배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대로 배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번이냐면 1115번입니다. (1115번)
1115번은 이제 교대로 배열하는 경우인데, 이게 숫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누는데, 숫자가 한쪽이 더 많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1357이 홀수예요. 4개. 홀수가 더 많으면 무조건 홀수가 먼저 와야 돼요. 짝수는 3개, 2, 4, 6, 짝수 3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할 수 있는 게 홀짝, 홀짝, 홀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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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홀수를 먼저 배열합니다. 홀수 4개를 배열해요. 이게 몇 팩이겠죠? 4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굴 배열한다? 짝수를 배열해요. 몇 팩이죠? 3팩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4팩 곱하기 3팩 하면 돼. 이게 숫자가 똑같잖아? 이게 숫자가 똑같으면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숫자가 똑같으면 2를 곱해주면 홀짝, 홀짝도 있겠지만 짝홀짝, 홀도 있어요. 숫자가 똑같을 때는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대로 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없죠? 24 곱하기 6이니까 답은 14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 또 나오는 게 1118번. 뭐뭐 사이에 뭐 문자가 몇 개 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1118번. 자, 1118번 보세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문자 2개 사이에 뭐 문자 2개가 옵니다. 이런 문자는 윈터가 나오고 있는데, 윈터. 보면 알겠지만 W와 T 사이에, 요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옵니다. 이런 조건들. 이게 1118번이에요. 1118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 2개를요, 가운데다가 먼저 넣고 시작해서 만들어요. 자, 잘 봐. 이게 WT 사이 문자가 2개 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W랑 T 사이 이렇게 문자가 2개 오는 경우랑, 두 번째는 T하고 W 사이에 문자 2개 오는 경우. 야, W가 앞에 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WT 사이에 문자가 있다 그러면 W가 무조건 앞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잘 봐봐. WT를 제외하고 문자가 몇 개 있냐, 지금. 알파 몇 개 남았어? 준영. 4개? 5개 아니야? 4개? 인터 6개냐? 그럼 4개라고 봅시다. 그럼 4개 중에서 먼저 여기다가 집어넣어. 2개를. 먼저 만들어. 뭐가 되는 거죠? 4P에 2가 됩니다. 먼저 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완성을 해버려요. 자, 4개 중에 2개를 배열해서 제가 몇 묶음 만든다? 한 묶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한 묶음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더 남죠? 몇 개가 더 남죠?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죠? 2개가 남죠. 얘를 배열하는 거야. 한 묶음 됐으니까 몇 팩이야? 3팩. 3팩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묶어. 먼저 완전체를 만들어. 4개로 완전체를 만든 다음에 걔를 한 개 통째로 본 다음에 다시 배워야 돼. 얘도 똑같아. 얘도 같은 범위죠. 얘도 여기다가 먼저 2개 집어넣을 거니까 4P에 2가 되겠고, 한 묶음 묶은 다음에 2개 더 있으니까 또 3팩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자 사이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4, 3, 12에다가 6이니까 70인데 얘도 70이니까 답은 144가 되겠다. 자,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로 넘어갈게요. 적어도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잡고 공부하면,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게 뭐 미친 듯이 어렵진 않아요. 쌤 비슷하게 풀만하다는 얘기야. 뭐 미친 듯이 뭐 못 풀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진짜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만 어려운 게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삐틀 정도까지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안 풀어오면 혼난다는 얘기죠. 결론은 좀 풀어라, 공부 좀 하자, 그 얘기예요. 경우에서 엄청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1119번 넘어가 볼게요. 사일런트 끝에 뭐가 있죠? 사일런트라는 게 있죠?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요 사일런트에 있는 6개 문장이 나오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이라고 했어요. 한쪽 끝에 뭐가 온다? 모음이 오도록. 일단 자음은 몇 개냐? 자음 몇 개냐? 우리 도윤아. 4개, 자음 4개. 그 모음은 2개. 자음 4개. 모음 2개인데, 자, 실제 예로 이제 자음과 모음을 기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게 나눠지냐? 자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케이스,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케이스, 마지막에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케이스, 네 번째는 모음과 모음이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빼고는 없어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하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2, 3, 4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2, 3,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 3, 4를 푸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나눌 때 우리 원칙이 있죠. 합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냐?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복되면 나중에 빼주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위양이면 나눌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눌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나누시고요. 얘를 다 더하면 전체가 되도록 나눠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 세고, 얘 세고, 얘 세서 다 더하는 거야. 이해됐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전체를 센 다음에 얘를 빼는 거야. 전체에서 1번을 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냐, 여기서? 더 빼는 게 빠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빼서 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이걸로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잡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에서 빼서 구하는 거야. 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 나누는 거를 못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 애들이 많이 해요. 경우의 수에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음은 어렵지 않지. 4개 중에서 몇 개 먼저 뽑아? 2개 뽑아. 4PA가 되겠고요. 4개가 남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된다는 거죠. 4개 배열하면 되니까 가운데다. 이해됐어요? 그럼 전체는 몇 개가 되겠냐? 자음 4개, 모음 2개니까 전체 배열하는 건 몇 개가 되겠어? 6팩토리얼이 되겠죠. 전체는 뭐다? 6팩토리얼이에요. 6개 배열하는 거잖아. 아니? 너무 어려워? 전체 배열하는 거?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6팩토리얼에서 뭐를 빼서 풀었다? 얘를 뺐겠죠.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시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도 다 구해서 더해가지고 그냥 똑같은지 한번 보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 구조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해보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왜 저렇게 나오고 왜 저게 더 빠른지를 직접 다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내게 되는 거야. 대부분 애들은요, 해본다 안 해본다? 안 해봐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어차피 수학은 실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수학 잘 못하는 애들은 외웁니다.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위에 문제 그렇게 풀었잖아요. 위에 문제처럼 밑에 거 외워서 푼 건데 이렇게 풀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애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자모로 되면은 여기 자음 중에 하나 뽑아요. 4P1이겠죠. 여기 모음 중에 하나 뽑아요. 2P1이겠죠. 근데 가운데 배열이에요. 4개 나왔죠? 4팩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모음 중에 하나 뽑아요. 2P1입니다. 자음 중에 하나 뽑아요. 4P1입니다. 가운데 모으겠죠. 마찬가지예요. 모모는 모음 2개 중에 2개 줄 세워요. 네, 가운데 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 더해서 답이 나온다. 다 나와요. 12에다가 4팩이면은 24가 되겠고 6팩이면은 720이 됩니다. 720에서 11 곱하기 24를 빼주면 288을 빼게 되네요. 답은 몇이 나옵니까? 432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적어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21번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1121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순열을 마무리 질 건데 2개 유형만 더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1122랑 1126번까지 사전식 배열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전식 배열도 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난리가 났어요. 뭐가 달립니까? 지우 잘 풀리고 있습니까? 네. 혼자 왜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공부가 잘 되죠? 아니야? 잘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그래. 1121번 어떻게 나눠지냐? 우리 준영아 적어도 2개가 이웃한데 그럼 어떻게 나눠진 거야?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다. 뭐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A, B, C가. 두 번째로는 A, B, C 중에서 2개만 이웃하는 경우. 세 번째가 A, B, C 3개가 이웃하는 경우. 3개가 이웃.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웃하지 않거나 2개만 딱 이웃하거나 3개 전체가 다 이웃하는 게 되겠죠? 이때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는 거는 여기서 몇 번과 몇 번을 구하라는 얘기죠? 2번과 3번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면 3개 이웃하는 거 구하는 건 쉬운데 2개만 이웃하는 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A, B가 이웃했어. 그럼 C는 떨어져야 돼. 이게 구하기 어렵거든?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보면 이거 구하라고 돼요. 이거 구하라고 됩니다. A, B, C 중에서 2개만 이웃하는 경우 이런 거 구하라고 돼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A, B는 이웃했으면 C는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전체를 구하면 전체는 몇 팩이 되겠냐? 5팩이죠. 전체는 5팩이고 5팩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전체는 5팩이고 1번 빼면 되는 겁니다. 1번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다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그럼 뭐부터 배열하면 되는 거야? D2를 배열한 다음에 얘는 이제 D2를 배열한 다음에 2팩이죠? 사이사이에다가 A, B, C 배열하면 되니까 3P에 3인 거죠. 이게 1번입니다. 이거 빼주면 돼요.
이웃하지 않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답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게 나눠줘야 돼. 이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누어지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뺐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우의 수 문제에서. 그래서 5팩이 아마 12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3팩이 6이 10인가? 답은 10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120보다 큰 거 찍은 놈들은 다 쳐 맞아야 된다. 답을 썼을 때. 만약에. 야, 아무리 커도 120보다 그런 답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답을 썼으면 혼나야 돼요. 이거는. 찍어도 그런 거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개수를 세는데, 이 자연수 개수 세는 문제가 순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수의 개수 셀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맨 앞에가 뭐가 오면 위험하냐면, 0이 오면 안 돼요. 뭐가 오면 안 된다고요? 0이 오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0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 2, 3, 4 숫자 중에서 1122번 볼게요. 좀 이게 거의 순전하고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이라고 돼요. 잠깐만.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별표 좀 칠게요. 별표 치세요. 1122번. 자,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3의 배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지금 누구 뽑을 거냐면 0, 1, 2, 3, 4 중에서 3개 뽑을 건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지 3의 배수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3의 배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자, 뭐 이거 증명하기 어렵지 않은데 한번 증명을 살짝 해볼게요. 자, A, B, C라는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세 자리 숫자가 있어요. 얘는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냐? A는 100의 자리니까 100A가 되겠고요. B는 10의 자리니까 10B가 되겠고요. C는 1의 자리니까 C가 됩니다. 이때 3으로 묶으면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99A, 9B로 묶은 다음에 A 남죠. 뒤에다가 보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부분은 99A랑 9B는 3의 배수로 묶여 안 묶여? 묶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치봐봐. 얘가 3의 배수니까 얘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야? 각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인 거는 그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 여기서 먼저 3개를 뽑을 건데 먼저 합이 3인 거부터 뽑아요. 뭐부터 뽑는다고요? 합이 3인 거. 그 다음에 합이 몇인 거 뽑으면 되는 거야? 6인 거.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9인 것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배열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3의 배수 문제가. 그래서 이런 조건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문제 되게 어려워요. 못 풀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 합이 3인 거를 먼저 뽑아요. 합이 3이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0, 1, 2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0, 1, 2. 이거 가지고 이제 배열해야 돼요. 이걸로 배열하면 다 뭐의 배수가 나온다? 다 3의 배수가 무조건 나와요.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할게요. 두 번째, 합이 6이 되는 거. 이 문제 별표 좀 쳐놓으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합이 6 되는 건 어떻게 뽑아야 되냐? 1, 2, 3을 뽑거나 0, 2, 4가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개로 나눠줍니다. 합이 6. 이거 배열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합이 몇이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건데 2, 3, 4 배열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쉽지 않죠? 쉽냐? 지금 내가 풀어주니까 이게 쉽게 푸는 거지. 안 풀어주면 어려워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얘부터 배열해보자. 얘는 맨 앞에 0은 올 수 없잖아.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배열할 때 세 가지 숫자를 이렇게 쓸게요. 세 가지를 만약에 배열한다고 치면 얘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1, 2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야 또?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니까 네 가지가 있어. 0이 맨 앞에 오기 못하기 때문에 3팩이 안 나와. 근데 얘는 1, 2, 3은 무조건 몇 팩 나오겠어, 그냥. 1, 2, 3 배열하면? 3팩이죠. 3, 2, 1.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와. 얘는 아까 똑같아. 얘랑 똑같아.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몇 가지 나와? 4가지. 얘는 다 0 없으니까 3팩이니까 6가지 나오는 거죠. 다 더하시면 돼요. 합에는 합에 오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니까 총 몇 개가 된다? 20개가 나온다는 거죠. 합이. 자, 이렇게 안 풀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자연수, 객수 배열할 때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고백수 쓸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1125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마지막이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0 또는 5가 되면 5의 배수가 됩니다. 5의 배수는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 0 또는 5. 2의 배수는 마지막에 뭐 0, 2, 4 짝수 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3의 배수는 했죠? 그럼 됐어요. 4의 배수 아니야? 4의 배수는 100의 자리 이상은 볼 필요 없고 10의 자리까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왜냐면 100의 자리부터는 다 4의 배수야. 100부터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0의 자리까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면 무조건 다 뭐가 된다? 4의 배수다. 100의 자리 이상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1125번 풀어보세요, 지금. 1125번. 1125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을 조금 빡세게 많이 해야 되겠네. 조합을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조합을 조금 최대한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애들도 많이 안 왔으니까 1125분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수업은, 필강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절대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 해야 되겠다. 자, 1125번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단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첫 번째는 마지막에 3가지가 오겠죠? 3가지가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오는 경우냐면 0이 오는 경우. 두 번째로는 3가지가 뽑혀지고 마지막에 뭐가 오는 경우? 5가 오는 경우. 이게 5의 배수예요. 이때 남는 숫자가 뭐냐? 남는 숫자가 0이 왔기 때문에 남는 숫자가 뭐냐? 13579야. 얘는 13579에서 배열하면 돼. 3개 빼면 되겠고 여기는 5 빠졌으니까 01379 이렇게 남은 게. 그럼 뭐 이건 쉽죠? 여기 5개 다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이게 답이에요. 뭐 5, 4, 3이니까 60. 얘는 0이 못 오잖아. 맨 앞에 몇 개 온다? 4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가 나오는 거죠. 0 때문에 맨 앞에 5에서 4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48이 나오는 거죠.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108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하면 뭐 미친듯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 어려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내가 여기 파트는 뭐 미친듯이 어렵진 않으니까 뭐 수력 충전을 안 줘도 한번 풀어보시고 수력 충전도 조금 주긴 하겠지만 뭐 쌤 곧바로 풀어도 풀 수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2차 분식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많이 풀어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경우의 수는 조금 잘 이해하면 그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어렵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해까지는 풀만하다 안 풀만하다? 풀만하다는 거예요. 직접 풀어도 돼요 곧바로.